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푹 쉬는 동안 투자 심리가 꾹꾹 쌓여 있다가 오늘 또 다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 3% 넘게 상승하면서 5,680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탄력이 더 좋습니다. 5% 이상 올라가면서 1,160포인트도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의 투심이 정말 꾹꾹 억눌려 있던 것 같습니다. 양시장 오늘 정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코스피 6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코스닥은 과연 3,000닥 달성 가능할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코스피 6천은 뭐 얼마 네. 진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3천은 뭐 중간에 이제 굴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정부의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익의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는 3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만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 연휴 전에도 증권가에서의 전망도 마찬가지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나왔던 뉴스들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 연휴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한 6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의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고 하자면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주차 때 이번 달 이제 3주차 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HBM4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감이 높은 상태고 오늘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2배 가까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43조 좀 넘어가는 이제 이익을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130조 원 돌파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가격권이라면 당연히 20만 원대까지는 뭐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받침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출시일이 좀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성이 깔려있는 기업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ESSD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HBM3E 분야도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 팔고 있는 또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100조 이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어떤 이익만 보더라도 주가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특히나 순이익 전망치가 지금 한 400조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6천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다. 그래서 숫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부담이 없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정착화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호재성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계속적으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동안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좋겠지만 그게 만약 조금 동결이 되거나 이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치가 바뀌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눌림목을 항상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뭐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장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천 스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상승률만 보게 된다면 2천만 돌파해도 유가증권 시장 대비 많은 올해만 본다면 많은 상승률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2천은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코스닥이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1,162포인트에서 이제 정규 시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사실 2천까지도 사실 룸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하지만 올해 안에 2천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너무나도 수급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물론 지금 코스닥 내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최근에 1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고 키 맞추기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코스피를 먼저 이제 3천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5천 달성을 했고 이제는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출시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한동안 사실 코스닥에 가려고 하면 시가총액의 한 33%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ABL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악재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올랐었죠. 근데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강한 반등 나오면서 역시나 코스닥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섹터인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2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평가 기준에 이제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급 중에 하나인 기관 수급인 연기금 수급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코스닥 2천 정도는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수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안 중에 뭐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슬슬 현금 배당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7%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끄는 건 결국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19만 원을 넘어서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봐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짜로 조금만 급등 나오면은 바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게 20만 원 선인데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호재가 가장 많았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4라고 하는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신제품 출시를 가장 먼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HBM3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잘 못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좀 주가를 못 올렸던 아쉬운 악재였는데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더 하나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건 파운드리 쪽 사업입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도 부족한 상황에 칩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메모리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까지 맡길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에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도 만들 수 있고 위탁 생산이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과 지금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휴 때도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틱톡의 모기업 같은 경우가 바이트댄스인데 이 회사도 지금 메모리를 공급을 장기적으로 받으면서 반도체 칩까지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지금 협업을 하기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쪽 사업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는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호재가 좀 많다 보니까 오늘도 가장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20만 원 선은 뭐 크게 부담 없이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HBM4 같은 경우 $700 정도로 지금 가격을 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다 가격을 올려서 판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데 수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엔비디아와 가장 많이 거래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하우가 당연히 있고 신뢰감이 있고요. 그리고 대량 양산을 했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좀 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100만 하이닉스까지 갈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홀딩할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00만 닉스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요. 오늘 좀 그래도 힘을 내주려는 모습입니다. 판매 성과는 뭐 1월 봤을 때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왔는데요. 미국향 수출 증가했고 그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가했다. 20% 넘게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동차 기업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달에는 사실 목표치로 했던 거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로 실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일어날수록 이익은 더 증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통적인 사업이었던 자동차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뭐 크게 악재보다는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아직도 이 로보틱스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쪽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보틱스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CES 때 아틀라스를 선보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로보틱스 기업이 바로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양산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용화 전략들, 그다음에 기계적인 어떤 완성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닝 영역 쪽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던 테슬라 대비했을 때 한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완벽하게 지금 반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로보틱스 사업과 자율주행 이런 신사업들의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위치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기술주도 있지만 배당주들도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은행이라던가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 지수 대비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고배당은 사실 뭐 연말에만 좀 베팅을 했었던 맞아요. 과거에는 그런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정책적인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성장주로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 고배당주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와 거의 무관하게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었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큰 변동성 없이 우상향이 나왔고 지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급락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릴 때 사실 매매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배당주가 좀 더 성과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책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좀 늘려서 절세 효과를 받기 위해서 배당을 더 늘릴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주주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훨씬 더 다른 투자처로서 부각이 되면서 고배당주도 앞으로는 좀 중장기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 주가가 어느 정도 시세차익이 나왔을 때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거나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 여유 자금으로 보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익 실현 혹은 배당금을 받고 조금 더 길게 가는 전략, 내가 원하는 그 투자 전략에 맞춰 성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배당주를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때 최대 주주가 법인보다는 오히려 개인인 경우가 좀 더 이제 오히려 배당을 더 늘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업계에서 네. 보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을 먼저 보셔야겠죠. 아니면 이제 곧 충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 지난해 이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었던 기업들 아니면 현재
현재는 한 지금 배당 성향이 한 25%인데 현금 배당액을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액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 이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될 만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배당주를 우리가 선별을 할 때는 직전에 어떤 배당률이라든지 배당금 이런 것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과거 한 4년, 5년, 10년 동안 과연 배당을 어느 정도 빈도로 했었느냐, 반복적으로 해왔느냐, 지속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직전에 만약에 한 번 배당을 했다라고 해서 올해 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줬느냐, 이 부분들을 일단 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배당 성향이 좀 35% 넘는 곳들, 그다음에 최대주주 지분이 좀 높은 곳들을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업계에서 봤을 때는 진양홀딩스가 좀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35%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높아서 최근에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기술주와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0.15%밖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이 높은 이런 기업들, 또는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경배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이제 매출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배당주 선택할 때 보실 게 더 뭐가 있냐면 일단 이익이 나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익, 현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캐시카고 확실하고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최대주 지분이 높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양시장 강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 자동차 그리고 배당 관련 기업들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고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